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한이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역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며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결론냈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원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기자, 먼저 특검이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금품 수수 사건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특검팀은 김건희 씨가 3억 7,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가액이 높은 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총선 공천 등을 대가로 건넸다고 의심받는 이우한 화백의 그림인데요. 이건 1억 4천만 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건넸다고 자수한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는 1억 380만 원, 통일교 측이 전달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는 8천여만 원, 로봇계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이제 건네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는 3,990만 원으로 받습니다. 이 외에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이 540만 원이었고요. 김기현 의원 부부에게서 받은 로저비비의 클러치백 가방은 267만 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금거북이 등은 265만 원이었습니다. 특검팀은 이 같은 금품 수수 사건 7개를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을 했고요. 관련해서 5명을 구속 기소했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하였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네, 특검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이를 믿기 어렵다고도 했는데요. 다만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김건희 씨만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제 뇌물수수죄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수본으로 위첩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중기 특검이 발표하는 장면을 보셨는데 다른 특검보들도 수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상 이제 공직자 등의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을 시키고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도 금품 수수의 경우에는 이제 공직자에 준해서 처벌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특검은 이러한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특검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을 하고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서 공직선거법상 위반으로 기소하지 못했고요. 특히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이제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당선 후에도 정치 공동체로 활동을 했고 나아가서 김건희 씨가 이제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공직자로서 처벌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시작을 할 때 보면 의혹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있고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있고 다른 사건들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네, 이제 처음 수사 대상이 16가지였잖아요. 그래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를 기소를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들 사건은 이제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이른바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배우자가 있었는지는 결국 밝히지 못했고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도 이제 핵심 관계자를 소환조차 못해서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씨의 개입 여부는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이 밖에 비서관 자녀의 학폭 무마, 또 해군 선상 파티, 종묘 차담회 논란 등이 있었는데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 여기에 어떻게 행사됐는지 여부도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180일의 수사가 종료가 됐고요. 특검은 김건희 씨 등 20명을 구속 기소하고 7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남은 사건들은 경찰 국수본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먼저 변호사님, 이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성과와 한계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과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사실상 대통령이거나 대통령 이상의 지위를 누리면서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 실증적인 증거들과 사실관계를 많이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역사책에나 나올 법한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현대에 치면은 굉장히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소위 말해서 명품, 온갖 명품들의 브랜드들 이름이 아까 나왔죠. 명품들을 받고 공천과 국정에 대통령 배우자가 개입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심각한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한계 또한 명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여러 범위를 놓고 이제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 180일이라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특히나 피의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안 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동들을 펼치는 상황 속에서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이해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아직까지도 수사가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마지막에 이제 그 입법적인 재원을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실까요?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국가에서는 그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직자처럼 행동하면서 할 것을 염두에 두고 형사처벌 규정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것이 이런 일도 벌어지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런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정치 시스템과 제도적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속에서는 대통령한테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 집중되고 그것이 마치 인치, 사람으로 인한 통치처럼 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측근이나 그의 배우자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상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우리 법 시스템을 거기에 따라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수사 결과도 중요하고 또 밝히지 못하는 수사도 제대로 해야겠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제 장치들을 만드는 것이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뭐 입법적인 보완보다는 그거를 막기 위한 예방적인 제도적인 시스템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입법적인 보완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그 전제는 대통령의 배우자나 대통령의 가족이 대통령의 버금가는 영향력을 마구 행사하면서 국정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는 것들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공직자를 처벌하는 거는 공직자는 국가의 공공 시스템 상에서 권한이 주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책임과 권한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도 높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통령의 가족이면은 당연히 공직자 같은 영향력이 있을 거라는 걸 전제로 만든다는 거는 법 시스템상으로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이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순진한 생각이다라고 얘기할 텐데요. 결국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선진적인 민주사회로 가는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단하고 두 번째, 또 엄단을 넘어서서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친인척들이 일방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들을 더 구축하는 쪽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특검에서 수사를 할 때 문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윗선의 개입? 이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뒀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많은 의혹들이 뭐 김건희 씨나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라는 것을 찾아내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그 개입을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다 처벌 대상자가 되지 않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지시를 받아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소위 말하는 자백에 준하는 이제 그런 진술들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될 경우에 소위 말해서 자신들이 책임을 질 상황에서 누구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실 뭐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떠나서 여러 수사 기법 중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그런 과정에서의 이제 진술이 사실을 실토하도록 만든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의 수사들을 진행을 하고 또 객관적인 물증들을 다방면에서 확보하는 것들이 좀 있을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우리가 전제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다그칠 필요는 없지만은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말이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졌는데 그거를 국민적인 성원과 많은 노력을 들여서 특검까지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180일 동안 일단 아직 결론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쉽지는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의혹이 경찰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경찰 단계에서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의혹들이 다 밝혀질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부정적입니다. 사실 특검보다 더 높은 수사력을 집중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번에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시간에도 불구하고 좀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경찰에 넘어가더라도 여기서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는 거는 수사의 결과를 내놓는 것들이 또 한도 끝도 없이 늦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좀 다른 얘기지만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돼서 그것을 선동했다라고 한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정광훈 씨라든지 몇몇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이제 곧 1주년을 맞이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 중이다라는 얘기를 국민들한테 계속 반복하기에는 이 문제의 엄중함과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은 진실 규명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